안녕하십니까, 웨커TV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맥 운영체제는 무조건적으로 해킹에 안전할까? 라는 물음, 그리고 두 번째로 투팩터 인증 혹은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조건 안전할까라는 물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맥 운영체제는 어느 정도는 해킹에 안전하지만, 윈도우보다 비교적 해킹에 안전하지만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두 번째로 투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무엇인지 보여드리면,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한 번 입력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인증번호를 입력받는 경우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인증번호를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중적으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멀티팩터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시연을 해볼 페이지는, 자, 여기 업비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업비트는 이제 거래소,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소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이죠. 그래서 자, 업비트에서 자, 로그인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 이 보시는 페이지들이 만약에 공격자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라면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저희가 받는 인증번호를 공격자가 만약에 똑같이 시도를 해서 받아낼 수가 있다면 투팩트 인증도 얼마든지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먼저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격 시연 영상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는 맥북이 있고요. 맥북은 피해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제 공격자 PC가 있고요. 이 공격자 PC는 플라스크 서버가 돌고 있고, 자, 왼쪽의 피해자 맥북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우측에 공격자 PC에서 바로 이제 로그인을 시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피해자 맥북은 따로 뭐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여기에 프리 와이파이라고 하는 공격자의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와이파이는 암호가 걸려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upbit.com을 입력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업비트 제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실제 업비트 사이트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자, 카카오 쪽에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시도하면, 자, 공격자 PC에서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업비트가 들어가지고요. 여기는 실제 업비트 페이지가 되겠죠. 가짜 업비트 페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로그인하고 인증 요청을 합니다. 그럼 실제 업비트로 이제 로그인 인증 요청을 했으니까 피해자 PC에도 이렇게 파밍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인증번호가 전송되었고, 자, 214621이라는 인증번호를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인증하기를 누르면 공격자 측으로도 그대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자 측으로 로그인한 후에 입출금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실제 업비트 페이지로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공격이 가능한 환경과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외부 인터넷 망이 있고요. 여기에서 자, 제 집으로 들어오는 공유기가 있겠죠. 공유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유기 아래에 공유기 한 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 공유기의 이름은 프리 와이파이라는 이름으로 공유 비밀번호를 걸어 놓지 않은 이제 와이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이 프리 와이파이에 접근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겠죠. 이 프리 와이파이 아래에는 환경이 물려 있는데, 자, 환경은 192.168 내부 IP죠. 1.1 대역에 24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1.1은 우리가 프리 와이파이인 이 공유기의 IP가 되겠죠. 자, 공유기 아래에 도메인 네임 DNS 서버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거는 윈도우 서버로 구축을 했고, 이 윈도우 서버에서 DNS 서비스를 켜서 DNS 서비스를 배포하는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서버의 IP는 앞을 생략하고 1.20이 됩니다. 1.20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격자, 어태커 공격자가 있는데, 이 공격자는 제 호스트 PC가 됐고 플라스크 서버를 돌렸었습니다. 자, 1.100번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크 그리고 셀레니움을 구축을 했었고, 자, 이 서버에는 자, 이런 동작을 가능케 하는 백뿐만 아니라 프론트도 필요합니다. 자, 프론트 페이지는 칼리 리눅스에서 구축을 했고, 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윈도우 서버 시스템 리눅스 등을 사용을 해서 구축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칼리는 아파치, 프론트의 아파치 서버만 이제 이렇게 그려준 역할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공격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격자 세팅이 되죠. 그 다음에 프리 와이파이에 붙었던 맥OS, 자, 맥OS가 있습니다. 이 맥OS는 빅텀이 되겠고요. 네, 빅텀의 IP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빅텀이 프리 와이파이로 붙었을 때, 자, 먼저 upbit.com을 요청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 텐데, 자, 공유기에서 DNS 서버에 IP를 조작을 해서 DNS 서버를 다른 곳으로 가리키도록 합니다. 자, 설정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제 자기 자신의 상위 라우터를 가리키게 되는데, 설정을 했을 때 DNS 1번, 2번이 있을 때 1번을 윈도우 서버인 1.20으로 구축을 해줬고요. 2번은 8888로 구글의 DNS 서버죠. 그래서 정상적인 통신과 파밍 통신을 모두 다 가능하게 자, 구축을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이렇게 upbit.com에 대한 주소를 물어보았을 때, 자, 그러면 이 공유기는 공격자가 만약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했었을 때, 자, 이 공유기에서 윈도우 서버 DNS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DNS 서버는 1.20이라고 자, 가리키도록 하고, 이 DNS 서버가 그러면 여기서 upbit.com에 대한 IP 주소를 반환해주게 되겠죠. IP 주소를 다시 반환을 하면, 자, 이렇게 다시 반환을 해서, 맥OS는 다시, 자, 칼리 리눅스 1.10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1.10이, 즉, 업비트 서버라고, 자,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업비트 서버는, 저희 프론트인 아파치 서버와 백인 어태커 공격자 서버는, 둘 간의 통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맥OS 피해자가 받아온 요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짜로 띄워준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고, 이 공격자 PC에서 맥OS가 입력한 가짜 페이지에 요청을 실제 업비트 서버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DNS를 8888, 즉 파밍 당하지 않은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NS겠죠. 8888로 다시 여기 외부로 요청을 하고 다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자는 upbit.com은 공격자가 접속하는 upbit.com은 실제 upbit가 되겠고요. 여기 macOS 피해자가 접근했던 upbit 사이트는 가짜로 접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망구성이 꽤 좀 복잡한 편이라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윈도우 서버가 되고요. 윈도우 서버에는 upbit.com이라는 도메인을 여기 해당하는 1.10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pbit.com에 대한 주소를 질의하게 되면 윈도우 서버가 DNS의 정보를 다시 피해자한테 알려주게 되겠죠. CDN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제 파밍을 했을 때 페이지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거는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IP를 매핑 시켜 놨습니다.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아파치 서버만 구동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프론트엔드를 그리는 이 HTML과 CSS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완구성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파밍하는 실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맥OS 그리고 외부의 프리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외부에 그냥 인증되지 않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